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교육부터 자금까지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창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7기 교육생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출범했습니다. 거래 고객들과 쉽고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 소상공인들이 쉽게 홈페이지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무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교육부터 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창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인데요. 벌써 7기 교육생이 선발돼 지난 3월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안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7기로 선발된 사람들인데요. 창업 준비와 점포 운영 시 필요한 이론 교육이 한창입니다. 저는요, 이제 플로리스트고요. 일단 저는 이제 꽃 업계에서 지금 5년 동안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까지 이제 점포 없이 저만의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사업을 했었어요. 프리랜서로. 그래서 이제 백화점 팝업도 나가고 점포 없이 하려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점포를 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점포를 내서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서 하기에는 진짜 너무 막막하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이렇게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4주 동안 이론 교육을 마친 사람들은 체험 점포에서 점포 경영 체험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16주에 걸쳐 자신의 사업 모델을 검증받고 전문가로부터 멘토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관학교를 마친 뒤 창업을 한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간단한 식품부터 음료, 책, 장난감 등 실용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아이디어 상품들이 매장 안에 마련돼 있었습니다. 포싱글은 혼자 사시는 혼족, 싱글족들을 위한 잡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인테리어 컨셉은 원룸 컨셉으로 했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의 나만의 힐링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온라인 사업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수료하면서 체험 점포를 경험하게 됐고 거기서 고객과 직접 만남으로써 이 오프라인 매장의 이점과 장점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론 교육부터 점포 체험, 멘토링, 창업 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창업을 원하는 분들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스티비 뉴스 안서윤입니다.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이 있어도 인력난과 자금난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출범했습니다. 맞춤형 소량 수출을 확대해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면 일자리도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에 불어든 훈풍이 해외는 물론 국내 채용 시장에도 불어들 수 있을까요? 양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중소제조업체. 2002년부터 건설자재의 부식방지용 제품을 생산하며 꾸준한 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중소업체로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출장도 다녀야 되고 그런 게 모두 우리 작은 자금과 작은 인원은 그게 어려운데.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을 도와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출범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서는 판로 확대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공급이 과잉입니다. 내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출범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협회 출범으로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수출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무역 통계 작성 이후 6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수출 구조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등 13대 주력 품목의 비중이 78%에 달해 수출 품목 다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수출 기업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금액은 전체 수출 금액의 약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으로써 수출 파이를 키우고 중소기업이 중심의 수출 구조로 전환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협회는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매칭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되면 고용 창출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코트라의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 달러를 수출했을 경우 대기업은 2명을 고용했지만 중소기업은 10명을 채용해 일자리가 5배나 늘어났습니다. 세계 수출 순위 6위 대한민국. 무역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확대로도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예스TV 뉴스 양가희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홍보가 중요해졌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홈페이지 제작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홈페이지 제작 교육이 있는 날인데요. 강사의 설명에 맞춰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페이지를 편집해봅니다. 여기 분류 제일 하단에 보면은 기타 있어요. 기타. 네, 기타. 선택하면은 여기 직접 입력할 수 있게도 칸이 뜹니다. 핸들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제 기념품 납품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매출이 좀 그전과 같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까라는 고민 끝에 이제 노란우산공제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메일 보고 한번 배워보러 왔어요. 막막했던 홈페이지 제작,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마우스 클릭을 몇 번 하고 나니 나만의 홈페이지가 금세 만들어집니다. 소상공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네이버 관련된 그 업체 홈페이지 제작하는 내용이랑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 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작 활용 교육입니다. 그 작년부터 저희 이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그 작년에 조금 반응이 좋아서 올해 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실습실에서 직접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쉽게 그리고 나랑 좀 멀게 느껴지시는 걸 좀 적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네이버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작 무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125만 개가 많이 만들어졌고요. 이게 다 아름아름 스스로 만드시는 분들이 그 정도 숫자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생업을 하시려면 홈페이지가 있지만 모바일 홈페이지가 현재 대세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돈 주고 만드는 방법보다는 실제로 직접 꾸밀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전략 툴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교육은 초급과 중급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시간과 비용, 정보 부족으로 온라인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랑 연동을 시키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되는지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그게 빠르게 해결된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기능으로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정보를 얻는 방법은 바로 인터넷 검색인데요. 홈페이지가 있다면 우리 가게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상공인 홈페이지 제작 무료 교육은 이번 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수원, 대전, 광주 등에서 이어집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노란우산 서비스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STV 뉴스 안서윤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지난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납품 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단순 노무 등 저임금 계층에 임금 인상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는데요. 중소기업 납품 단가 현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과 임금 상승분 조정치를 계약금액에 사전 반영하고 납품 단가 조정 협의제도 활용 등으로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일 제1회 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회원 구조 현황과 협동조합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의 활력 회복과 구조 개선 관련 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문기구인데요. 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 유형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전문가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명화 공동위원장은 외부 환경 변화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정섭 수석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분의 협동조합 전담부서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상으로 ES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